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지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유동성 장세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하고 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 보면은 이제 대형주 위주로 장세가 굉장히 양호했고, 특히 유동성 장세의 어떤 그 바로미터격인 증권주들이 모처럼 강세를 보였거든요. 저도 뭐 그 전에 계속해서 유동성 장세를 이제 언급해 왔는데, 어제부로 이제 본격적으로 유동성 어떤 시그널이 발생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울러서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드디어 유동성 장세의 출발을 알리는 출정가 이런 주제로 방송을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금리를 인하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기준금리가 1.25%예요. 사상 최저금리죠. 지금 여러분들 유동성 장세를 분석하시면서 반드시 한국의 아파트 시장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게 뭡니까? 기본적으로 저금리예요. 정부에서 갖은 어떤 그 억제책을 쏟아붓더라도 아파트 가격대가 이제 식을 줄을 모르죠. 왜냐하면 유동성 장세의 특징이 뭐냐면 유동성 장세를 악재를 먹고 자란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유동성 장세 제가 닉네임을 예전에 붙여봤어요. 한 20년 전에 제가 유동성 장세는 괴물이다. 유동성 괴물이라고 하죠. 이 괴물은 악재를 먹고 자랍니다. 조세 그랜빌이라고 제가 반복적으로 이제 인용을 많이 하고 강조를 많이 해드리는데, 조세 그랜빌 같은 경우는 유동성 장세를 월 오브 월이라고 했어요. 걱정의 벽을 타고 간다고 그랬죠. 악재를 먹고 자란다는 내용과 일치한다고 봐야 되겠죠. 자, 아울러서 이제 업계 최초 유동성 장세, 주도주 내비게이션을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죠. 우리가 유동성 장세의 우선순위를 알게 되면은 굉장히 편하겠죠.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업계 최초가 맞습니다. 유동성 장세 최고의 영웅주, 뭐 단연코 삼성전자죠. 우리가 이제 아파트로 따지면 강남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좀 세속적이긴 하지만 강남 아파트가 가장 많이 오르고 빠질 때 좀 안 빠져요. 삼성전자는 강남 아파트보다 더 카리스마가 더 있죠. 제가 그 유튜브 방송 때마다 항상 강조해 드리는 게, 모든 권력, 시장의 모든 권력은 삼성전자로부터 나온다고 강조를 합니다. 삼성전자는 시장의 절대 권력이고, 시장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장의 8할은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를 사야 돼요. 아울러서 제가 이제 지지난 주소부터 저희 회원분들한테는 삼성전자를 사라고 했더니 잘 안 사죠. 삼성전자는 계속 추천했는데, 지지난 주소부터는 제가 우선주를 사라고 했어요. 삼성전자보다는 삼성전자 우선주가 만원 정도 싸니까, 우선주를 사니까 열이면 뭐 거의 10분은 다 사시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구주 기준으로 지금 5만원에서 10만원 반드시 돌파합니다. 제가 지난주 강연에서는 20만원 돌파 논리를 말씀드렸거든요. 거기에 이의를 다는 분들은 없었어요. 다 공감을 했죠. 삼성전자가 뭐 20만원은 그때 가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고, 10만원만 넘어가더라도 굉장한 거죠. 그게 이제 유동성을 근거로 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지금 사실 그 반론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뭐 전 세계 교육량이 감소가 되면서 내년에 위기설도 많이 나와요. 제가 지난번에 유튜브를 김영익 교수라고 있습니다. 서강대 교수로 지금 예전에 진공계에 계시다가 지금 서강대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특히 내년 위기론을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중국발 위기론을 얘기하는데, 위기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반드시 온다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유동성은 악재를 먹고 사는 괴물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핵심 유망주를 제가 세 가지 섹터로 구분해서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장이 지금 이제 기존의 그 5G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시장이 전체적으로 삼성전자가 못 오르는 구간, IT 섹터가 오르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5G가 지금 많이 올라가고,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혹은 이제 뭐 폴더폰 관련주들이 크게 올랐는데, 이 대형주로 매기가 집중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종목들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조금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워낙 낙폭이 컸고 워낙 트라우마가 컸기 때문에 굉장히 면도날 같은 바닥을 확인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돌림 파동으로 해석해야 되겠지, 우리가 그 달리 해석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오른 종목들은 우리가 따라 사는 거는 굉장히 부담되어 있고, 제가 이제 우리가 유튜브 방송에서 이제 바닥권에서 턴 어라운드 되는 거 많이 말씀드리죠. 그 바이오톡스이라든가 태고사이언스, ABL 바이오, 펩트론, 최근에 이제 강조했던 종목이 바닥권 한 4종목 정도가 되죠. 자, 다음 화면 보시면요. 유동성 장세 대응 전략. 일단 유동성 장세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제가 아까 유동성 괴물이라는 얘기 했어요. 유동성 장세는 악재를 먹고 자란다는 거죠. 월 오브 월이. 걱정의 벽을 타고 간다는 거죠. 이 돈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부동산 시장, 특히 아파트 시장을 보게 되면 굉장히 악재가 크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대출 자체가 지금 안 돼요. 대출 자체가 안 되고, 그리고 후분양제를 또 도입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보유세도 강화한다는 움직임이 있고,
굉장히 메가토급 악재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죠. 그게 유동성 괴물의 의미죠. 이 부동산의 이 분위기가 만약에 증권시장 쪽으로 전이가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 기준으로 8만원, 9만원 넘어가서 10만원 정도쯤 되면은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마치 부동산 시장으로, 아파트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항상 같이 연상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아파트 보면 강남 아파트가 많이 오르죠. 그리고 빠질 때는 안 빠져요. 그 다음에 요즘 뭡니까? 마용성이라고 하는데 점차적으로 이제 매기가 확산되는 그런 과정이죠. 메커니즘은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성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유동성 장세는 이성이 아니죠. 감성, 그 다음에 야성적 충동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는 거죠. 여하튼 특징은 이제 그런 특징을 크게 보면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에 따른 유동성이 유입되는 거죠. 금리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시장이 은행에서 이제 부동산이라든가 증시 쪽으로 자금이 유입된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아울러서 이제 경기 회복에 따른 기대감으로 가는 거예요. 기대감으로. 그리고 핵심주들은 이제 시장이라든가 업계 대표주, 특히 대형주입니다. 유동성이라는 것은 돈이죠. 많은 돈으로 올라갈 수 있는, 우리가 약세 시장은 적은 돈으로 움직일 수 있는 중소형주들이 강한데, 이 강세 시장, 특히 유동성 시장은 많은 돈으로 움직일 수 있는 대형주가 움직입니다. 원래 그 유동성 장세의 고전적인 의미는 낙폭 과대한 저가 대형주예요. 저가 대형주라는 것은 좀 부실주라는 거죠. 대형주가 포함되죠. 낙폭 과대한 대형주인데 저가주예요. 왜냐하면 금리가 낮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높고 금융비용 부담이 높은 그런 기업들이 많이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올라가는데, 지금 유동성 장세는 이제 변형된 유동성 장세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가 1등입니다. 베스트고, 삼성전자가 시장에 8할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니까 그 다음 순서대로 우리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유망주를 보면 이제 그 시장 대표주가 삼성전자, 우선주를 사시기 바랍니다. 본주를 사람은 잘 안 사는 것 같은데, 우선주는 여러분들 절대 후회하지 마시고 삼성전자 방주를 항상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삼성전자 관련주들이라고 해서 원익 IPS라든가 SFA 반도체 등등을 추천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어때요? 굉장히 갖고 있으면 불안해요. 삼성전자는 좀 조정이 들어오더라도 굉장히 마음이 편하죠. 마음이 편한 상태에서 수익을 내는 게 그게 우리 현대투자연구소의 가치입니다, 여러분들. 편안하게 쉽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묘수를 부리려 하지 마세요. 절대 묘수를 부리는 순간 묘수를 자꾸 우리가 반복적으로 부리게 되면은 그게 바로 죽음에 이르는 어떤 그 첩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업종 대표주들 보면은요, 일단 증권주들이 유리해요. 일단 키움증권이 대표주인데, 역시 이제 고가주다 보니까 좀 선호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NH투자증권이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조선해양, 제가 한국조선해양은 이제 업종 대표고 지주회사죠. 지주회사는 이제 현대중공업 지주죠. 이런 업종 대표주들, 한국조선해양, 그 다음에 현대건설, 현대건설과 아울러서 도화엔지니어링이라든가 동아질 같은 경우는 실적이 올해 사상 최고거든요. 이런 것도 관심 있게 보시고, 조금 빠진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주회사도 좋습니다. 지주회사. 홀딩 컴퍼니라고 그러죠. 굉장히 안정적인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지주회사 하면 삼성물산도 지금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고, 유동성 장세의 핵심 중에 하나로 봅니다. 삼성물산, 그 다음에 SK도 좋고, 그 다음에 앞서 얘기했던 한국조선해양이 이제 지주회사가 현대중공업 지주가 되겠죠. 그 정도 보면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도주 내비게이션을 보도록 하죠. 유동성 장세 주도주 내비게이션. 먼저 삼성전자 본주를 빼고 우선주로 제가 주로 강조를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삼성전자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서 투자를 100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50은 삼성전자를 사셔야 돼요. 우선주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단계가 이제 SK 하이닉스, 삼성 SDI, 삼성 전기 이런 것 등이 되는데, 저는 철저하게 반대를 하죠. 저는 SK 하이닉스마저도 안 된다고 봐요. 삼성전자가 5만원에서 10만원 가게 되면 하이닉스는 한 50% 정도밖에 못 오릅니다. LG전자는 한 20, 30%밖에 못 올라와요. 삼성전자가 고점 대비 20% 빠지면 하이닉스는 30%, 40% 빠지고 LG전자는 50%, 60% 이상 빠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주도주 논리예요. 절대 어설픈 논리하고 여러분들 타협받으시면 안 되고요. 항상 원칙껏 하시는 게, 그리고 정도대로 하는 게 이제 기본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제가 이제 목이 좀 어제까지 매우 안 좋았는데 오늘은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턴어라운드죠. 삼성 엔지니어링은 이따가 우리가 실적 추이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턴어라운드주에서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 본다면 삼성전자 다음에 삼성전자가 기본적으로 50% 이상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한 20, 30% 정도 한다면 삼성 엔지니어링, 기타 이제 항공우주도 좋습니다. 항공우주도 좋고, 기타 이제 지주회사 삼성물산이라든가 SK 혹은 현대중공업 지주, 그리고 이제 원래 전통적 유동성 장세 핵심주들이 건설, 증권, 은행 이런 것들이거든요. 건설주 중에서는 도화엔지니어링, 현대건설과 함께 도화엔지니어링, 그다음에 동아지질, 그다음에 증권 중에서는 키움증권이 좋은데 NH투자증권을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따가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SK증권은 지금 600원대거든요. 의외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오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SK증권을 공격적으로 사서 크게 손실 볼 가능성 굉장히 적어요. 그러나 계기가 된다면 크게 또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SK증권이 600원짜리 주식인데 유통 물량이 워낙 많아요. 이게 유동성 장세에 아주 잘 맞는 종목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주도주 내비게이션 제가 아주 단순화시켰는데 참고가 좀 되실 겁니다. 이러면 좀 우리가 학습화 차원에서 잘 기억하게 되겠죠. 일단 유동성 장세 기본적인 출발은 2016년도 1월이었어요. 1월. 좀 시간이 되시면 여러분께서 얘기만 듣지 마시고 한번 차트를 보면서 삼성전자도 보시고, 삼성전자도 2016년 1월에서부터 시작했고, 포스코도 그렇고,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뭐 삼성 엔지니어링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삼성 엔지니어링 보시면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은 이제 2016년도 1월 달서부터 출발을 했다고 보는데 여기가 최저점이요. 2015년도 12월이니까 거의 2016년도 초에서부터 출발했는데, 기본적으로 최근의 파동은 이제 2017년도 7월 달에 9,700원 저점이었어요. 이때 실적을 보면 2017년도 보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지금 469억이었거든요. 469억에서 2018년도에 2,000억으로 점프를 합니다. 퀀텀 점프를 하죠. 그러면서 9,700원에서 2만원대까지 일단 급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충분한 조정 이후에 다시 이제 그 이평선을 결집을 시키면서 유동성을 근거로 해서 다시 도약하는 그런 구간이죠. 그러니까 차트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동평선 분석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강조를 해드렸죠. 그리고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지금 4천억에 4천억. 작년에 2천억에서 4천억이면 굉장히 울트라 턴 어라운드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삼성 엔지니어링이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4천억에 있어 내년도에 만약에 한 6천억 정도는 넘어서고 한 7천억대 이상만 나온다면 충분히 이제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봐야 돼요. 그때는 이제 당연히 이번 파동은 사실 실적하고 근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유동성 장세 중에서 세 가지로 좀 구분하지 않았습니까? 유동성 장세 중에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턴 어라운드 개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 파동은 반드시 2만 원을 돌파해요. 그러면 아무리 못 가도 뭐 3만 원 부분까지는 간다고 봐야 되겠죠. 50%는 2만 원 넘어서 3만 원까지 가는 파동이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차트 완성도 끝내주죠. 거래량도 굉장히 또 가볍습니다. 자,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제 나머지 종목들은 자, 먼저 이거 삼성전자 우선주를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삼성전자의 파동이 뭐 누차 우리가 IT 섹터에서 강조한 것처럼 2016년도에 4차 산업혁명 과정과 함께 시작이 했다고 봤어요. 그리고 조정 이후에 상승 충격 1파동, 2파동, 3파동이기 때문에 3파동은 신뢰도가 가장 높다고 강조를 해드렸죠. 3파동은 반드시 47,000원 우선주입니다. 47,000원 고점을 돌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3파동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굉장히 가파르게 랠리가 전개될 가능성이 있겠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개별주처럼 갈 수도 있습니다. 개별주처럼. 어제 그제 그런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요즘에 많이 증가하는 것 같은데, 제가 또 광고도 붙었다고 말씀드렸죠. 많은 힘이 되고요. 또, 제 어떤 그 분석, 연구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구독자 수가 많이 늘면 그만큼 힘이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구독자 얘기할 때는 왜 이렇게 좀 어색한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삼성 엔지니어링 보도록 하죠. 자, 지금 굉장히 강세입니다. 지금 따라 사게 되면 물릴 가능성 없겠죠. 요번에 눌림목 조정이 들어오기를 바라야 돼요. 그러니까 18,000원대 초반 정도.
18,000원대 초반 정도는 한번 승부를 봐야 되고, 물론 이제 우선순위는 삼성전자를 우선순위로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의 방주, 삼성 엔지니어링도 같은 계열사기 때문에 뭐 방주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삼성 엔지니어링도 올라탄다고 봐야 될까요? 뭐 그거는 좀 약간 궤변인 것 같습니다. 여튼간에 18,000원 초반이면 우리가 사볼만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닉스 한번 보죠. 자,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라요. 물론 다른 여타 종목보다 낫습니다. 다른 여타 뭐 조선철강 기계화학 이런 것보다 나아요. 그러나 삼성전자가 무겁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300조가 넘으니까 무겁기 때문에 나는 하이닉스 산다. 이런 생각은 패자의 원리예요. 절대 사면 안 되겠고요. 자,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뭐 삼성 SDI, 그 삼성 전기 이런 것들도 이제 삼성전자에 비해서 삼성전자가 반드시 있다는 전제하에 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주회사들 몇 개 보도록 하죠. 삼성물산. 자, 삼성물산도 굉장히 가파르게, 뭐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올라가면서 상당 부분 어떤 그 디스카운트 요인이 해소가 되고 재평가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사실 삼성물산은 또 삼성전자 지분을 4% 넘게 갖고 있죠. 굉장히, 그러니까 궤를 함께 하는데, 역시 삼성물산도 삼성전자가 있다는 전제 하에서 우리가 같이 이제 접근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SK를 한번 보죠. 지주회사 SK. SK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러나 제 눈에는 역시 삼성전자 외에는 잘 안 들어와요. SK도 지금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지금 SK 같은 경우는 SK 바이오팜이 지금 삼상 통과했죠. 100% 자회사입니다. 시총 5조 가까이 된다고 하죠. 뇌전증 관련 신약으로 임상 3상을 통과했습니다. 뭐 그런 재료도 있고, 여하튼간에 유동성 장세에서는 지주회사도 핵심입니다. 지주회사도. 뭐 현대중공업 지주 한번 볼까요? 현대중공업지도 그나마 좀 양호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증권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키움증권은 말고 NH투자증권 보죠. NH투자증권. 자, 오늘 이제 눌림목이라고 봐야 되지. NH투자증권은 뭐 매수해도 괜찮고요. 이런 것들은 눈에 잘 안 들어오고요. SK증권 한번 보도록 하죠. 원래 유동성 장세의 핵심은 낙폭 과대한 저가 대형주. 근데 지금은 변형된 유동성 장세라고 했어요. 유동성 장세는 이미 2016년도에 우리나라에 한번 나왔습니다. 미국이라든가 이제 주요 유럽 주요 국가들은 계속해서 이어서 올라갔는데 우리나라는 못 갔죠. 자, 이거는 이제 참고로 보시기 바라고, 좀 워낙에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한번 살펴볼 만한데, 지금 변형된 유동성 장세 성격을 감안한다면 SK증권보다는 키움증권이라든가 혹은 이제 NH투자증권 정도, 그 정도가 낫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대건설. 현대건설이 가장 무난한데, 현대건설주들은 이제 대북 테마하고 엮이면서 약간 좀 희석되는 분위기인데, 대북 테마도 저희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여러분들. 도화인지니어링도 올해 실적이 사상 최대치죠. 그 차트 완성도도 도화인지는 굉장히 높은 거예요. 월봉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동화지질은 이제 우리가 지반 강화 기술 혹은 터널 뚫는 거죠. 터널 기술에 특화된 기업이고, 역시 올해 사상 최대가 예상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변형된 유동성 장세는 잘 만든다고 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